나는 죽었다. 가족들이 그렇게 선언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무너지는 건 나의 세상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된 세계였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0월의 어느 날, 내 동생 민준이 기자회견을 열어 형이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은 회사에서 받은 압박에 못 이겨.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다. 희생? 웃기지 마. 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앞에 서서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가 왜 죽었을까? 너희가 죽인 거잖아. 모두가 얼어붙었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아빠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벽에 기대 쓰러질 듯했다. 민주는 입을 벌린 채로 나를 노려봤고 여동생 수연은 손에 쥔 사진 액자를 떨어뜨렸다. 그 사진 속에는 웃는 우리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독처럼 느껴졌다.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그들의 비밀을 영원히 가두는 듯했다. 그날의 시작은 평범했다. 나는 건설회사 한강 빌딩의 중간 관리자였다. 30대 중반, 결혼도 안 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아빠의 빚을 갚기 위해 야근을 했고 엄마의 병원비를 대며 민준의 대학 학비를 댔다. 수연은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으로 내가 스폰서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는 열매였다. 민준이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내 회사에 들어왔다. 형, 나 도와줘.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나는 그를 신입으로 받아들였고 프로젝트를 맡겼다. 한강 빌딩의 대형 아파트 개발 사업. 그건 우리 가족의 꿈이었다. 성공하면 빚이 사라지고 모두가 부유해질 터였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에 어둠이 드리워졌다. 입찰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고 나는 그걸 알게 됐다. 민준이 서류를 조작한 거였다. 형, 이게 가족을 위한 거야? 그냥 넘어.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넘어가지 않았다. 대신 증거를 모았다. USB에 모든 파일을 저장하고 회사 상사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가 났다. 차가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했다. 물이 차오르는 차 안에서 나는 필사적으로 탈출했다. 다행히 강변에 떠올라 구조됐지만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깨어났을 때 나는 혼수 상태였다. 가족들은 병실에 없었다. 병원에서 나온 소식은 충격이었다. 가족들이 나를 실종으로 신고한 후 며칠 만에 사망으로 선언했다. 왜? 나는 몰랐다. 하지만 직감이 말했다. 그들은 나를 없애려 했다. 나는 가짜 신분으로 병원을 빠져나와 은신처를 찾았다. 오랜 친구의 빈집,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거기서 나는 기다렸다. 장례식 날을. 장례식장은 강남의 고급 장례식장이었다. 비가 내리는 오후, 나는 검은 코트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안에는 꽃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고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가족들은 앞줄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엄마가 흐느끼는 척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조문 왔습니다. 내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봤다. 누구세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마스크를 벗었다. 나야. 살아있는 내 형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엄마가 오지 마 소리쳤고 아빠는 이게 무슨 하며 뒷걸음쳤다. 수연은 눈을 깜빡이며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영정사진을 내려다봤다. 그건 내 사진이었다. 웃는 얼굴. 이게 나라고? 웃기지 마. 너희가 날 죽인 장본인들아.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이 침묵에 휩싸였다. 조문객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 누구야?
유령인가 가족들은 나를 끌어내기 위해 다가왔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장례식은 취소다. 진짜 장례식은 너희를 위한 거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다. 나는 은신처에서 가족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민주는 회사에 전화해 형이 살아있어요 라고 알렸지만 곧 찬이 착각이었어요 로 번복했다. 엄마는 사찰에 가서 기도를 올렸고 아빠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수연은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왜 그래? 우리 다 미쳤어, 미쳤다고? 너희가 미친 거지? 나는 증거 USB를 열어봤다. 민준의 조작 서류, 뇌물 내역,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아빠의 서명. 그는 민준과 공모한 거였다. 프로젝트가 실패할 뻔한 걸 내가 책임을 지게 하려 했던 거야. 사고는 우발적이었지만 그들은 나를 죽인 걸로 위장했다. 왜? 보험금. 내 생명보험, 10억 원 가족을 위한 희생. 복수는 시작이었다. 나는 먼저 민준을 노렸다. 그의 일상을 파괴할 계획. 회사에서 그의 위치를 이용해 익명으로 내부 감사팀에 팁을 줬다. 민준 씨의 서류 조작 증거 곧 그는 조사받기 시작했다. 형, 이게 내 짓이야. 그는 내 전화에 울며 물었다. 그래. 내가 날 죽였으니까. 민준과의 대화는 짧았다. 형, 용서해. 우리 가족이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독이었다. 가족이라서 배신한 거지? 내가 조작한 서류 때문에 회사가 파산할 뻔했어. 내가 왜 그걸 덮으려 했어? 너희를 지키려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타겟은 아빠였다. 아빠는 은퇴한 건설 노동자였다. 젊었을 때 빚을 지고 가족을 버릴 뻔했다. 나는 그 빚을 갚아주며 그를 구원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민준과 함께였다. USB에 그의 서명이 있었다. 뇌물 계좌로 돈을 받은 흔적. 나는 익명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한강 빌딩 프로젝트 뇌물 의혹, 관련자 김영숙, 곧 아빠의 집에 세무조사관이 들이닥쳤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가 전화로 소리쳤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한 짓의 대가야. 날 죽인 보험금으로 새 삶을 꾸미려 했지. 그는 부정했다. 아니야, 민준이가. 나도 모르게 모른다고? 그의 눈빛을 떠올렸다. 장례식장에서의 공포. 그는 나를 두려워했다. 좋았다. 두려움은 복수의 첫걸음. 엄마는 달랐다. 그녀는 병이 있었다. 위암 3기. 내가 치료비를 대던 중이었다. 장례식 후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다. 쇼크 때문이라고. 나는 병실로 갔다. 마스크를 쓰고 간호사 행세로. 어머니, 약 드세요. 그녀가 눈을 뜨자 나는 속삭였다. 나야. 살아있는 아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민준이를 막지 못했어. 미안하다고? 그녀는 알았다. 민준의 계획을. 보험금을 노린 걸 엄마, 왜 날 버렸어? 가족이라면서 그녀는 울었다. 너희 아빠 빚 때문에. 민준이가 약속했어. 성공하면 다 갚는다고. 성공? 그 뇌물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이번엔 내가 약속할게. 너희가 날 죽인 대로 너희 삶을 죽일게. 수연은 순수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그녀는 패션 스튜디오에서 일했다. 내가 자금을 대준 곳 장례식 후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오빠, 돌아와. 우리 다 잘못했어.
용서해줄래, 용서. 그녀의 방에서 찾은 노트북에 민준과의 채팅 기록이 있었다. 오빠 보험금으로 스튜디오 사자. 오빠는 가족을 위해 죽을 사람이 그녀도 공모자였다. 나는 스튜디오에 불을 질렀다. 아니, 비유적으로. 익명으로 투자 철회 요청을 했고 파트너들이 등을 돌렸다. 수연 씨, 자금이 끊겼어. 사업 중단, 그녀의 절망을 상상했다. 좋았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진짜 복수는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였다. 한 달 후, 민주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뇌물 스캔들로. 그는 집으로 돌아와 울부짖었다. 형, 제발. 나 죽을 것 같아 죽나고. 내가 날 죽이려 했으니까? 아빠는 세무조사로 모든 재산을 압류당했다. 민호야, 아빠 잘못했어. 용서해, 용서. 늦었다. 엄마의 병은 악화됐다. 화학요법을 포기했다. 아들아, 엄마 죽기 전에 봐줘. 나는 병실에 갔다. 봐, 살아있잖아. 내가 죽인 아들이,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준이가. 내 탓이 아니야? 우리 탓이야.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나는 눈물을 흘렸다. 복수인가, 슬픔인가? 구분이 안 갔다. 수연은 자살 시도를 했다. 스튜디오 화재 소문, 내가 퍼뜨린 으로.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가 나에게 전화했다. 오빠, 왜? 난 몰랐어, 몰랐다고? 채팅 기록이 거짓말을 했다. 너도 배신자야. 나는 끊었다. 이제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진짜 비밀은 더 깊었다. USB에 숨겨진 파일, 민준의 메모, 형이 알면 안 돼. 아빠와 엄마가 동의했어. 형은 항상 희생양이었어, 희생양. 내 삶 전체가 그랬다. 희생양.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아빠의 빚 때문에 학교를 포기한 나, 민준 대신 군대 간 나, 수연의 꿈을 위해 포기한 내 미래. 가족은 나를 이용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나는 더 파고들었다. 민준의 핸드폰을 해킹했다. 친구 해커의 도움으로 거기엔 더 많은 증거. 프로젝트 뇌물은 빙산의 일각. 그 돈은 마피아와 연결됐다. 한강 빌딩 뒤엔 검은 손이 있었다. 조직폭력배. 민주는 그들과 거래했다. 형을 제거하면 보험금으로 갚자. 그의 메시지였다. 충격이었다. 가족이 마피아와? 아빠는 과거에 그들과 엮였다. 건설 현장에서 협박당한 적, 이번엔 민준이 자청해서. 가족을 위해 웃기지 마, 탐욕이었다. 나는 마피아를 조사했다. 리더는 강철로 불리는 남자. 서울 뒷골목의 왕, 그의 클럽에 잠입했다. 가짜 신분으로. 김민호 죽었다던데, 그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내 거래를 알죠. 그의 눈빛이 변했다. 누구냐? 내 파트너의 형. 싸움은 피할 수 없었다. 클럽 뒷골목에서 그의 부하들이 덤볐다. 나는 도망쳤다. 총알이 스쳤다. 살아남은 건 운우하지만 증거를 얻었다. 녹음 파일, 민준의 목소리, 형을 처리해. 보험금 줄게. 이제 복수는 커졌다. 가족만이 아니었다. 마피아까지. 하지만 가족부터. 나는 민준을 만났다. 공원 벤치. 형, 제발 끝내자. 그는 무릎 꿇었다. 마피아. 내가 그놈들과.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게 했어? 가족 구하려고. 구하려고? 너 때문에 엄마 죽었어. 수연은 자살하려 했고 아빠는 파산했어. 그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형도 알잖아. 우리 가족은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 누군가 희생해야 해.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그를 때렸다. 주먹이 그의 뺨을 스쳤다. 희생. 난 내 도구였어. 그는 피를 흘리며 웃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내 차례야. 마피아가 널 쫓아. 그날 밤 집에 불이 붙었다. 마피아의 집 아빠가 불에 타 죽었다. 민호야. 복수하지 마. 그의 마지막 메시지. 나는 울었다. 복수인가? 파괴인가? 수연은 나를 찾아왔다. 오빠, 민준 오빠가 마피아랑 엮였어. 우리 도와주라고.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난 몰랐어. 진짜 믿어야 할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끌어안았다. 좋아. 함께 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했다. 그녀도 비밀을 숨겼다. 채팅 기록, 민준 오빠, 나 죽이면 스튜디오 줄게, 탐욕의 씨앗. 수연과 함께 마피아를 노렸다. 그녀의 패션 네트워크로 정보를 모았다. 강철의 약점은 돈이야, 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계좌를 추적했다. 뇌물돈의 흐름. 민준의 흔적. 민준은 도망쳤다. 제주도로. 나는 쫓아갔다. 비행기에서 그를 봤다. 형, 그는 놀라서 일어났다. 왜 따라와? 끝내자. 우리는 호텔로 갔다. 대화는 길었다. 마피아가 날 죽이려 해. 내 탓이야. 그는 고백했다. 아빠가 과거에 빚졌어. 그걸 갚으려다. 형 보험금으로. 아빠의 비밀. 그는 마피아에게 협박당해 프로젝트를 넘겼다. 민주는 그걸 숨기려 나를 희생시켰다. 가족을 지키려 했어. 지키다니. 너희가 날 죽였어. 싸움 끝에 나는 그를 묶었다. 경찰에 넘길게 하지만 그는 웃었다. 형, 트위스트야. 엄마가 알았어. 그녀가 마피아와 거래한 거지? 내 치료비 대신 보험금을 택했어. 엄마. 불가능.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그의 폰에 엄마의 메시지. 민호 죽이면 끝나의 충격. 엄마의 죽음은 가짜? 아니, 그녀는 정말 죽었다. 하지만 계획의 주모자. 나는 민준을 풀어줬다. 함께 가자. 진짜 적을 처단하자.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신뢰는 없었다. 서울로 돌아와 강철의 클럽에 침투. 수연이 믿기. 그녀의 매력이 통했다. 오빠, 조심해. 우리는 돈을 훔쳤다. 계좌 해킹. 마피아 자금 5억. 강철이 분노했다. 김민호, 내 놈, 추격전. 서울 거리에서 차가 부딪혔다. 민준이 다쳤다. 형, 미안. 그는 피를 흘리며 말했다. 난 형을 사랑했어. 사랑. 배신의 사랑. 그는 죽었다. 내 손에서. 민준의 죽음은 나를 갈기갈기 찢었다. 형제. 그건 환상이었다. 수연은 울었다. 오빠, 왜? 민준 오빠가. 그가 날 죽이려 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가 시켰어. 엄마가 마피아와. 엄마의 비밀. 병원 기록을 봤다. 그녀의 암은 일기. 치료 가능했지만 포기했다. 왜? 보험금을 위해 나를 죽인 후 자신의 보험으로 가족을 살리려. 민호야, 희생해. 그녀의 일기. 분노가 폭발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죽었다. 복수할 대상이 사라졌다. 강철만 남았다. 최종 대면. 그의 사무실. 내 가족이 날 엮었어. 그는 웃었다. 김민호,
내가 희생양이었지? 가족의 전통. 싸움. 나는 그를 제압했다. 경찰에 넘겨 하지만 트위스트. 수연이 들어왔다. 총을 들고. 오빠, 미안. 난 강철의 딸이야. 충격. 수연은 입양아. 아니, 그녀는 마피아의 첩자. 가족의 잠입한. 민준과 결혼하려 했어? 하지만 내가 방해했지? 모든 게 거짓. 가족은 마피아의 꼭두각시. 나는 수연을 쏘려 했지만 못했다. 왜? 사랑했으니까 그녀가 총을 자신에게 겨눴다. 방아쇠. 그녀의 피가 흘렀다. 강철은 웃었다. 이게 가족이야. 배신의 연속.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경찰에 넘겼다. 모든 증거로. 재판날 강철은 종신형. 가족의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들은 날 죽였습니다. 하지만 난 살아서 복수했습니다. 아빠의 유언, 엄마의 일기, 민준의 메시지, 수연의 고백. 모두가 충격받았다. 언론은 가족의 어둠시라고 썼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텅 빈 마음. 복수는 승리. 아니, 파괴였다.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뭘까? 끝은 비극. 나는 다시 가족이 됐다. 홀로.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영원하다. 너희가 날 죽였지만 난 산다. 그게 진짜 복수.